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화도 어떻게 배워왔는지, 예. 그리고 또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예. 준비했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단동에 가면 볼 수 있는 위화도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기 압록강의 가운데 이제 위화도가 표시돼 있죠. 좀 명이라고 써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중국의 단동 예, 정도의 위치죠. 예, 그래서 저 이제 화살표가 돼 있듯이 이성계군이 고려요동 정벌군이 위화도에 주둔했다가 다시 거기서 회군해서 왔다라는 예. 것이 이제 화살표가 표시돼 있는데 예. 이것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현재의 압록강과 위화도입니다. 예. 현재의 압록강과 위화도고 또 이걸 통해서 요건 지금 위화도 지역을 확대해 놓은 곳이고 예. 전체 우리 그 한반도 지도를 볼 때는 예, 의주를 표시해 놓고 의주 옆에 이제 압록강 건너가는 쪽에 위화도가 있다. 예. 그래서 저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익히 알고 있는 압록강과 위화도의 위치입니다. 예.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위화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흔히 도자라는 그 글자에 집착을 해서 섬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사실 섬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또 관념, 개념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지 않으면 이 위화도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화도를 해결하는데 예. 그 제일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도라는 부분이다. 섬도자.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무슨 도고 위화도 그러면 섬을 생각하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것, 예. 강 가운데 있는 것, 예. 뭐 여의도처럼 있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면이 다 예. 물로 예. 쌓여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다든 강이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화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도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개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위화도를 저렇게 압록강 가운데다가 비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도라는 것들이 어떻게 동양에서 해석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예. 설문회자 한나라에 때 나온 겁니다. 설문회자 보면 상서우공편의 도의적은 뭐 풀로 만든 옷을 입었다 하는 도의 회복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글을 공안국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예. 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근데 도라는 것이 보면 해곡 위지도다. 그러니까 바다가 휘어져 보이는 부분들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즉 쉽게 얘기하면 바닥 가운데에 있는 육지만 도가 아니라 예. 망곡 부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에 요 한 부분들도 다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한반도라. 한반도라고 합니다. 예. 한반도도 섬 도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황해라는 바다에 예. 울퉁불퉁한 망곡이 있는 땅이 한반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라고 해서 섬도자를 쓰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삼면이 물로 둘러 있고 예. 한 곳이 육지와 붙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섬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방 전체가 물로 쌓여있는 돌려 있는 곳이 도다라는 그러한 개념과 정의에서 예.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곳이 육지와 붙어 있고 나머지 세 쪽이 세 명의 방향이 물과 돌려 있는 것이 섬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예. 보다 더 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설문회자의 기록뿐만 아니라 예. 명나라 때 지도에 지금 이 주해도편인데 이 명나라 때 이제 해방도입니다. 바닷가에 어떻게 진을 저기 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도를 그렸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위쪽이 바다입니다. 파도 걸쳐 있는 게 바다고 예. 밑에가 육지인데 예. 육지에 강줄기를 표시해 놓고 그 옆에 무수히 많은 도를 지금 다 써놨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전부 도 돼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저거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도 개념으로 안 보고 그냥 저를 보면 이 지도가 무슨 지도인지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삼면이 물로 둘려 있고 한 곳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도라는 개념을 알고 보면 여기 지금 강줄기 구부러져서 흐르는 강줄기에 저렇게 섬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하도라는 이 위치를 해결할 때에는
삼면이 물로 덮이고 한 곳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즉 쉽게 얘기해서 강 쪽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회마을에 가면 우리 그 굴곡져 있죠. 예, 예. 그런 한 부분이 전부 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화도가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도의 개념을 조금 더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놓고서 보면 위화도가 바닷가나 강 가운데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위화도의 실제 위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위화도 관련해서는 이제 위화도 회군 관련한 기록을 많이 떠올리니까 예. 고려사 쪽에서 이제 그 기록이 있을 거다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고려사하고 고려사 저료에 나오는 우왕의 요동 정벌군이 회군하는 관련 기록에서 그 글자 하나에 아주 집착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예. 그게 보면 이제 도압록강 둔 위화도 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제 이 구절에서 이 건널 도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제가 위화도의 위치를 새롭게 찾을 때 지금 살펴본 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예. 거하고 그다음에 8글자입니다. 예. 도 압록강 둔 위화도. 예.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주둔한 것입니다. 예.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이 건널 도자를 우리는 지금 교과서나 학계는 압록강 가운데에 위화도가 있고 한쪽에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들어간 것이죠. 예. 위화도에 주둔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과연 압록강을 건넌 곳으로 볼 수 있느냐? 건넌 곳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반쪽만 건넌 네. 거죠? 그러니까 전체 강에 있는데 가운데만 간 거죠. 이거는 건너간 게 아니라 들어간 겁니다. 강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건널 도자가 아니고 들 입자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도 압록강에 건넜다 그러면 압록강 전체를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예. 뭐 뗏목을 타고 건너갔다고도 얘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건너가서 맞은편에 예. 맞은편 바로 건너가자마자일 수도 있고 건너가서 얼마 정도 더 떨어져 있는 곳에도 있지만 어쨌든 압록강 전체를 건너가서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학계는 지금 도 압록강이 아니라 입 압록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보면 몽골에 엄청나게 우리가 침략을 받았죠. 예.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하면 고려의 대응책이 입도 출육이었습니다. 예. 몽골군이 쳐들어오면은 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입도. 그러면은 어느 섬으로 들어가나요? 바다로 배 타고 들어가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살펴본 삼면이 물로 차져 있고 한 곳이 육지와 트여 있는 곳. 글로 들어가서 한쪽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한쪽만 막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랬다가 몽골병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육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입도 출육의 개념이 섬으로 들어갔다가 육지로 나오는 개념이라면 결과적으로 압록강을 건너는 개념은 섬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 압록강 둔 위화도는 반드시 압록강 전체를 건너가야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